폭우가 쏟아지던 늦은 밤, 한 남자가 수억 원짜리 외제차 앞에 섰을 때 작은 그림자 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에 낡은 옷을 입은 쌍둥이 소녀들이었죠.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여기서 청소하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아이. 그런데 그 순간 남자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긴장한 듯 왼손 약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그건 자신만의 버릇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왜 낯선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걸까요? 매일 업로드되는 따뜻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3세 강민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아내 지우였습니다. 결혼 3년 차 둘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우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병원에서 급하게 재검사 요청이 왔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췌장암 사기, 시한부 6개월. 민호는 무너졌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고 해외로 나가서라도 고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당신한테 짐 되기 싫어요. 병상에서 죽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6개월이든 1년이든 곁을 지키겠다고 애원했죠. 그때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다른 사람 생겼어요. 어차피 죽을 거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지막 시간 보내고 싶어요. 당신 말고. 민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말기암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니. 결국 그는 차갑게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지우는 연락을 끊은 채 사라졌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사업에 더욱 몰두했고 겉으로는 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공간만이 그를 맞았습니다. 가끔 지우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벌써 세상을 떠났겠지요.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공허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폭우 속에서 그 쌍둥이 소녀들을 만난 겁니다. 같은 시간 서울 변두리 반지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33세 여인이 좁은 방 한 구석에서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5평도 안 되는 방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 높이의 작은 창문으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낡은 이불 위에서는 7살짜리 쌍둥이 자매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어요. 언니 은별이와 동생 은하. 지우의 전부였습니다. 8년 전 지우는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죠. 췌장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제야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짓 진단에 속았다는 것을, 누군가 조작한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다른 남자 생겼다는 거짓말까지 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때 지우는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뱃속에 민호의 아이가 있었지만 어떻게 돌아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지우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홀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8년간 지우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겨우 150만 원. 반지하 월세와 아이들 어린이집비를 내면 남는 게 없었죠. 그래도 지우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웃으려 노력했어요. 엄마, 오늘도 라면이야?
은하가 물으면 지우는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히 계란도 넣어줄게. 사실 계란은 지우 목까지 합쳐 2개뿐이었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지우가 야간 청소를 하는 곳은 민호가 투자한 그 백화점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매장을 걸레질하며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쓰렸어요. 8년 전 자신은 이곳에서 쇼핑을 했었는데 이제는 바닥을 닦고 있다니. 하지만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지우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엄마 왔다. 은별이와 은하가 달려와 안겼을 때 지우는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백화점 리뉴얼 기념 만찬에 참석했다가 늦은 시간에 VIP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턱시도 차림으로 수억 원짜리 외제차 키를 꺼내던 순간 작은 그림자 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에 낡은 옷을 입은 쌍둥이 소녀들. 비를 피하려고 차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여기서 청소하는데 비가 너무 와서요. 잠깐만 있다 갈게요.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차 트렁크를 열어 우산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쓰고 있어. 엄마 기다리면서. 그러고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 따뜻한 우유를 사들고 돌아왔죠.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저희 주시는 거예요? 동생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빨리 먹어. 차가워지기 전에. 민호는 주차장 벤치에 아이들을 앉히고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줬어요. 아이들이 후루룩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고작 7살짜리 아이들이 이 밤에 부모도 없이 주차장에서 떨고 있었다니. 그때였습니다. 언니 아이가 라면을 먹다 말고 긴장한 듯 왼손 약지를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어요. 민호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버릇. 민호 자신이 긴장할 때마다 무의식 중에 하는 버릇이었거든요. 아버지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고 민호도 어릴 때부터 이 버릇 때문에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전이라는 게 참 신기했는데 낯선 아이에게서 똑같은 모습이 보이다니. 민호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쌍꺼풀 없는 또렷한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왼쪽 볼에 작은 점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희 이름이 뭐니? 민호가 물었습니다. 전 은별이고요. 동생은 은하예요. 은별이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은하가 해맑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황급히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은별아, 은하야.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여자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여자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아이들 손을 잡고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비서 김 실장을 불렀어요. 실장님, 급하게 알아볼 게 있습니다. 민호는 어젯밤 일을 설명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혹시 그 아이들의 엄마가 제 전처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틀 뒤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서류는 지우의 현재였어요. 한지우 33, 백화점 야간 청소 직원, 월급 150만 원, 거주지는 반지하.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살아있었어. 두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쌍둥이 강은별, 강은하. 출생 기록을 보니 이혼 7개월 후였어요. 역산하면 이혼 당시 임신 2개월이었던 겁니다. DNA 검사도 의뢰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과 아이들의 일치율 99.9%.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을 붙잡았어요. 내 딸이야. 은별이랑 은하가 내 딸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우는 말기암이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죠? 그 부분도 조사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당시 부인께서 진단받았던 병원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서태준 전무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그 병원 의사 3년 전 면허 취소당하고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요. 김 실장이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진단 일주일 전 서태준 전무계좌에서 그 의사에게 5억 원이 송금됐습니다. 민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5억? 태준이가? 네. 그리고 같은 날 부인 검진 예약이 잡혔습니다. 민호는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어요.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지우의 말기암. 태준이 의사를 매수해 거짓 진단서를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지우가 떠났고 임신한 몸으로 홀로 아이들을 낳아 8년간 반지하에서 고생한 겁니다. 자신이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실 때 지우는 자신의 건물 바닥을 닦고 있었던 거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리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태준, 내가 너를 절대 용서 안 해. 그날 밤 민호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청소 시간이었죠. 3층 화장실 앞에서 걸레를 들고 있던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8년 만이었습니다. 지우야. 걸레를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지우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민호 씨.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민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보다시피 잘 살아있어요. 암은 오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조작이었죠.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연락하지 않았어? 무슨 얼굴로 말해요? 다른 남자 생겼다고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 지우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아이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딸들 맞지? 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아이들 맞아요. 이혼할 때 이미 임신 2개월이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이혼한 건데. 민호가 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우가 손을 뿌리쳤어요. 지금 와서 뭐 하려고요? 8년 동안 어디 있다가. 지우야, 나도 속은 거야. 태준이가 의사를 매수해서. 알아요. 다 조작이었다는 거.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달라져요? 8년이에요. 8년. 민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널 믿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우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민호가 지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지우야, 기회를 줘.
이번엔 내가 지킬게. 너도 은별이도 은하도. 지우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리움도 남아 있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8년의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지우와 아이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원을 배치하고 반지하에서 나와 안전한 곳에 머물게 했어요. 은별이와 은하는 처음으로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바로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민호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전처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8년간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후계자가 생기면 내 계획이 다 망가져.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죠. 며칠 후 은하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하루 이틀 관찰이 필요했어요. 지우는 은하 곁을 지켰고 은별이는 병실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은별 양 혈액 검사 한 번 더 할게요. 따라오세요. 아까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재검 지시하셔서요. 금방이에요. 은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착한 아이였거든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지우가 복도로 나와 두리번거렸어요. 은별이 어디 갔지? 불안한 마음에 검사실로 달려갔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별아, 은별아. 지우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병원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은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고 낯익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지우 씨, 오래간만이네요. 당신 서진 씨? 은별이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별이를 어떻게 한 거야? 아직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호 회장이 은하 수술 포기하세요. 그럼 은별이 돌려드릴게요. 뭐라고? 그럼 은하가 죽는다고. 그건 어쩔 수 없죠. 둘 다 살릴 순 없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민호는 병원으로 달려왔고 상황을 듣자마자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별이 어디 있어? 회장님 선택하세요. 은하를 살릴 건가요? 은별이를 살릴 건가요? 서진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10년간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악마였다니. 민호는 서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 옥상 밤 10시였어요. 서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오셨네요, 회장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은별이 어디 있어? 민호가 다가갔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예요. 저와 회장님은 남매입니다. 친남매요.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99.8% 일치. 이게 무슨... 제 어머니는 이수진. 회장님 아버지와 결혼 전에 교제했던 여자예요. 하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졌죠. 그때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게 저예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날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혼자 절 낳고 가난 속에서 죽었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민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의 딸? 네.
저는 회장님의 동생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이 재벌 저택에서 따뜻한 밥 먹을 때 저는 고아원에서 차가운 빵 먹고 자랐죠. 왜 회장님은 모든 걸 갖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을까요?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았는데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년 전 지우 씨 암 진단 제가 꾸민 겁니다. 회장님을 외롭게 만들고 결국 회사를 차지하려고 했죠.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진 씨, 회사 줄게. 뭐라고요? 대한건설그룹, 내 지분 전부, 그리고 개인 재산까지 다 줄 테니까 은별이만 돌려줘. 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지금 당장 계약서 쓸게. 그러니까 은별이 돌려줘.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그래요? 회사를 잃으면 회장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난 모든 걸 가졌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지우도, 은별이도, 은하도. 그게 전부야. 그 말에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누군가 자신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 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은별이만 돌려줘. 1시간 후 은별이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서진도 자수하기로 했어요. 은하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호도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회복했어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지우와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은별이와 은하가 울면서 달려들었죠. 민호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많이 늦었지? 지우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함께 가면 돼요. 1년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작은 마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작은 건축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지우는 다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죠. 수천억 원의 재산은 대부분 기부했지만 이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아빠, 나 축구골 넣었어. 8살이 된 은하가 달려왔어요. 민호는 딸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우리 은하 정말 대단한데? 은별이도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민호를 닮은 또렷한 눈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진이 찾아왔습니다. 자수 후 집행유예를 받은 서진은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렸어요. 오빠, 조카들 보러 왔어요. 서진이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어서 와. 민호가 반갑게 맞았죠. 35년 만에 진짜 오빠를 만난 서진은 이제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우도 서진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언니, 저녁 같이 먹어요. 고마워, 지우야. 저녁 식탁에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긴 테이블이 아니라 작은 원목 식탁이었지만 웃음소리는 더 컸어요. 민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모든 걸 갖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인가를 잃어버려 슬퍼하고 계신가요? 진짜 소중한 건 잃어버린 후에야 보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한번 안부를 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